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경적으로 이런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면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나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성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따라서 나도 미국 일본가 공부한다 그래 바르셀로나 대학을 도학한다고 가셔갖고 돈 없으니까 못하고 거기서 식묵하면서 도강만 청강만 하고 다녔던 분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때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도강 청강하고 다녔던 분이 원인이 되었고 그분이 바로 조선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 교수 선배 주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정종식 선생님이신데 그 정종식 선생님은 큰아들이 전남대학의 물리학과에서 수석을 하고 교수했던 정환재 교수고 그 둘째가 상처해갖고 제주택에서 난 아들입니다만 그 둘째 아들이 하나가 해군에서 지금 해군 중장입니다. 다음 주 사령관이 제독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무도 축장을 안고 있는데 그 양반이 만들었던 그 집안의 어려운 처지에서 조선대학에서 나중에 그 졸업장 없다고 그러고 쫓아냈을 때 그냥 내가 공부하다 갖고 캐나다에 가서 학위를 하셨다고 그 다음에 조선대학에 오라는데 안 오고 거기서 대학 교수 하시다가 캐나다 정부에 있어서 복지국장 사회보양국 복지국장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어른이 되니까 그 밑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위 며느리 뭐 이가 친척해갖고 전부가 지금 아시아 사람들이 정동식 선생 밑에서 한국인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다 모아갖고 맨날 이른바 코리안 정스 패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만든 그분이 만들어놨던 카나다에서 미국과 카나다에서 만들어놨던 조직을 만들었던 것들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이 가족 혹은 종족 관계를 정리해왔던 분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셔서 한국 노인회를 만들고 젊은 부시 아버지 늙은 부시 첫째 처음 부시 친구가 되어갖고 카나다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인 아파트촌을 만들고 자치촌을 만들었던 숙부님 정무식씨 전남 도에 의장하셨던 양반이 나한테 기록을 보내주셨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 기회에 우리 여기 공부방 만든 것과 더불어서 대외적으로 우리 민족이란다 것을 결속시켜왔던 것들 하는 것들을 우리도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얘기를 보면서 묻어보고 좀 같이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도 좀 정신들을 차려갖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좀 잠중이로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에 개강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찬스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저 나름대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절대로 맹자하고 주동이 철저하게 끝나기 전에는 안 들어간다. 그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저희들이 선각자 입장에서 해야 할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고. 사랑하는 저 명당주의야. 이 각오를 가지면 동생 자도 건강 튼튼해질 것이야. 그래서 빽빽 말은 오빠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자도 힘내갖고 튼튼하게 하기를 바라. 오늘 잠시 이것을 끝내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앉아 보니까 책을 보다가 적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져 어디 했던지를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 지금 오늘 할 때가 어디요? 아마 109페이지 11장일 겁니다. 네? 11장. 그렇게 11장. 109페이지. 딱 11장이라고? 네.
어째 내가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서 지금 틀리면 꾸지람들 자꾸 실장 동안 밀어붙여보려고 생각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이거 왔는데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잊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앞에 부분은 아니야 바로 10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어진 것은 바로 군자가 어떤 사람이 와도 다 포용해 가면서 포용하고 민들한 화이동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바로 정신영양을 지킨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또 특히 104페이지 이하에서 나오는 명나라가 망해가려고 할 때 명나라를 함부로 보려고 하는 만주족에서 쳐들어왔던 청나라에 의해서 그 전통적인 중심이 되었던 명나라가 망해갈 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하게 목숨을 바치고 모든 동지들과 더불어서 그 나라를 산화해가는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용의 실천적 모습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약 말씀을 드렸습니다. 104페이지 이하에서 보자면 여기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 이 청나라로부터서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죽어가는 노삼승이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이 충신의 모습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적어도 세 분이 다 누구 번역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저 존경하는 이 선생님 저 해오샤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그분들 세 분들 그런 내가 적어도 10만 원씩 들어갖고 그것을 편찬해갖고 별제본으로 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해야 할 부분은 10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은 소은에서 혹은 소은이냐 뭐 세금이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자기가 해치기 위해서 자료 갖고 그 ቋ금쓰는 거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자세에 충실시켜나가는 자세로 그러면서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것과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쪼도한 것과 한 두 개 연결해갖고 설명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중국의 다원성에 관한 문제를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말하자면 109페이지부터 시작되어지는 하지만 제11장에서 핵심이 되어 있는 내용이 그 뒤에 있는 데 보자면 적어도 전체 중국을 통일된 하나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앞장서 가진 고생을 통하면서 가진 모욕을 당해가면서도 중국을 통합시키는 데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통합국가 뭡니까? 시황제죠.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중국이 통합되는 모습을 만들 때 그 진시황이 나오는 과정을 뒷바라지에서 설명하면서 가진 모욕과 또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갔던 진시황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여부리에 관한 얘기가 다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책에서 이 책처럼 여부리가 해왔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여부리란다거나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은 옛날에 있어서 처음에는 원리원칙이나 이 얘기건 추상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던 옛날 명나라 때까지에 있어서 94삼경 속에서는 전혀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자면 하지만 여부리가 중국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가장 고생을 했던 내용을 어떻게 해서 중용에서 합리화시킬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자면 여기 중용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 다 조화시키고 이런 거 화합을 이룬다 그 개념만이 아니라 모순과 갈등을 다 포용해갖고 화합을 이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보자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 있어서 중용을 맹자와 결합시켜가면서 어려운 문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화합시켜갖고 대국을 만드는 것이 중용이지 딱 점잖은 입장이 돈이 되어가지고 천리를 도통한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용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하지만 적극 긍정적인 자원적인 총영양적인 차원에 있어서
대화합이 중요이지 딱 균형적으로 와서 돈이 돼갖고 저렇게 도통하는 입장이 중요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같이 갔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지금부터 아침에 신나게 읽어갔던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미용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를 뭐 109페이지 붙여서 좀 속도를 내가면서 그때 이분을 설명을 했던 거 생각이 듭니다. 진행해 나갈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노란가위로 되어 있는 이 시리 책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옛날에 수나라 당나라 예전 공자님 맹자님 개실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통일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새로운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손문 선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상이 세계를 통합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려고 할 때 이루어졌던 모든 새로운 사상에 관한 것들 특히 기독교에 관한 것이란다거나 아랍권에 이루어지는 마호메트교에 관한 사상이란다까지를 다 넣어가지고 통합적인 세계관적 입장에서 접근해 가는 점에 있어서 맹자나 중용도 있는 것이지 옛날 말하자면 점잖게 동양의 명나라 때란다거나 조선 왕조 때에 있어서 임금이 폼잡고 갖추고 주장했던 것 같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유학만이 여기 해당하는 점이 아닌 걸 알아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할 공부는 특히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공자 맹자를 넘어서 갖고 단순 사상까지 결합시켜 갖고 새로운 사상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적어도 우리 있어서 천지인 삼원적 사고를 가지고 공학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상 속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하면 중국의 요순 시대만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일통합을 전제로 한 학문이 우리 현심을 알아주셔야겠다. 전제하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가루로 되어 있는 논어란다거나 맹자란다거나 중용이란다거나 대학의 내용들은 바로 말하자면 절대로 중국 사상만을 정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탕탕 한 천대기다 넣어갖고 두드러 깨갖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갖고 인류 공동체를 한 덩어리를 만들어갖고 준비한 데가 근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중국 사상 공부한다는 모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 정신 개발한다는 정신으로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0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약 보자합니다. 이 대충 보자면 한 320페이지부터 끝까지 보자면 전체로 보자면 사서만 해도 다 되게 근 400페이지 가까이 책들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다 제 생각에는 제가 다 끝내놓고는 못 죽을 것 같습니다만은 시작해놓고 보면 한 시작이 소개가 다 끝까지 내용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것임을 알고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러면 109페이지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항상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은 앞에 원문이 있고 원문은 2500년 전, 3000년부터 이루어져 왔던 원문 그 내용을 가장 표준화된 문장으로 통합된 것이 원문이겠죠. 그리고 그 원문에 관한 것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서 놓은 것이 원문 밑에 있는 대로 섭역이라고 하는 풀어서 번역해 놓은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문의 정신을 딱 내세워 놓고 그 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해독이라고 하는 편으로 해서 과거의 2500년, 3000년 전의 논리를 현대의 현황 문제와 연결시켜가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해석 혹은 해독편입니다. 여기 나온 해독편은 절대로 그 중국 입장에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불교와 기독교와 더나 마호메트교와 그 후에 소크라테스 교서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적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그런 정신으로 빠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좀 시간에 껴서 첫 주부터 볼랍니다. 어떻게 읽거냐? 바탕소, 깨끗한 소로 해갖고 읽기는 보통 소운이라고 합니다만 그 소의 뜻은 근본적으로는 숨어진 것을 찾아낸다는 뜻이어서 책이라고 읽는다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어떤 경우는 옛날 문자를 존경해서 소운이라고도 있지만은 소운은 뭐냐? 찾아낸다.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낸다. 은근히 아무도 모르게 해간다. 한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은행괴.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을 뒤쫓아 캐 들어간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은 숨어 있는 것은 가려져 있는 것을 밝혀내서 행괴, 여러분 안치기를 한다. 교상한 특색 있는 자기 주장을 내세운 것이 행괴입니다. 행괴를 희하는 내용들을 특이한 것들을 주장한다고 한 말이 바로 말하자면 색은행괴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밝혀낸 사람이 갖춰진 것까지 찾아낸 사람이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세계에서 알려지게 된단 말이 후세의 유술론. 이런 것까지 다 밝혀낸 사람이요 라고 해갖고 그 사람을 높이고 희선에 관해서 인기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을 공자님 어떻게 보시냐면, 그런 짓거리 해갖고 인기 얻으라는 것은 사기꾼이다. 나빠. 그 말은 오는 불위기. 나는 그런 짓거리는 나는 안 할 것이고, 너희들더라도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마라.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가 해야지 찾아야지 숨겨져 있는 것 같고 다 희한한 걸 뺐다고 해갖고 찾아내려고 한다면 될 것이냐. 요새 말하자면 현재 하고 있는 트로트를 한다거나 무슨 옛날 그 착분운동 한 사람들이 전부 그런 방향으로 해갖고 이상한 짓거리 갖고 인기들하고 보고 있는데, 그 말이 바로 말하자면 책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공자님은 이런 짓거리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자면 책은행괴, 숨어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을 찾아내 갖고 남한테 이렇게 희한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후세에는 유술은 암기가 찾았다, 암기가 찾아낸 것이요. 그래갖고 그 문제에서 자기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짓거리는 불위기야, 이야 라는 이런 짓은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하고 싶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해서는 못 쓰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것만 찾으면 되니 히치쳐갖고 희한한 거 찾아내려고 하려고 그는 못 쓴다. 근데 뭘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거기다가 원문은 세 문절로 나가지만 책은 붙여서 불이 지이까지를 1번 앞에다가, 책은 앞에다 1번을 한번 쓰고 싶다. 군자는, 그 다음에 군자는 준도이행,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사람의 행위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군자는 해야 할 도리를 꼭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며, 반도 이패은 중간에 가다가 딱 부질러갖고 아이고 성가스럽게 그말을 한다 해서 반도 이패해서는 이것은 불능이라. 나는 그런 짓거리는 나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후배 제자들도 한번 시작해서 뜻을 세고 있으면 끝날 때까지 밀고 나가야지. 도중에 가다가 이제 할만치 했을 때 적당한 여고 눈치 받고 뒤로 물러나간다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뜻을 두고 공부를 시작해서 중어 공부를 시작했으면 여기 준도이행, 중어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가지고 따라서 중어 도리를 따라서 이 행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절대로 끝날 때까지 간에 반도 이패, 중간에 가다가 이 도자는 가운데다 머리수변에다 쓴 도자하고 이 도자하고는 둘 다, 여기 있는 도자는 구체적으로 무체로 나타나는 도자고, 머리수변에 쓴 도리 도자는 추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인 도리라는 뜻으로 설명한다면 실은 다 둘다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중간에 반도에 가는 도중에서 이 패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 멈추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는 불능이이라. 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 끝에 네 번째 나와 있는 자는 몸기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마침 자라고 봐야 한다. 능이, 나는 그렇게 그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여기 세근에서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는 이호 중용 그대목을 상자를 씁니다. 그럼 세 번째의 세근의 문장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들, 성인들, 선배들이 가르쳤던 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는 그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 그 말이 바로 뭐냐 하면, 군자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중용의 도리에 따라서 위혀 중용에 의하여서 행해야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뭐냐, 중용의 도리는 실천 아주 대단히 중요하지. 그 다음 분량 보니까 둔세, 불현지, 이 불회 중간에서 둔세의 세상이 딱 가려져 있어갖고,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좋은 일을 다 해도 놈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이야. 불현지, 남들 나타나서 알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불회 그렇게 알려진 짓거리를 갖고 할 것인데 잘못해서 그 후에 그런 짓거리를 않고 내부터 나는 내가 할 내 도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알아주는 것 갖고 관심 쓰려고 하지 마. 알아주는 것 갖고 관심 쓰려고 하는 것은 중용 도리가 아니다. 그 뜻은 두 번째, 그 세 번째 문장에서 딱 가운데 말. 둔세, 세상에 가려져서, 불현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나타나서 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현지라도 이 불회, 그것이 좀 알아줬으면 쓰는데 안 알아줬는데 잘못했네, 후회 흔적을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알아준 것에 관심 가진 것 자체가 설명한 대로 그다음 분자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분자는 알아주기를 바라고 떠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목에서 보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뭔 일 하다 보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냉정히 생각해보자. 네가 너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한다면 네가 부자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남한테 칭찬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는 중용 도리가 아니고 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 제목에 관해서 어린애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래서 어찌 좋아야? 내가 나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오면 좋잖아요. 놈들 알아주고. 네가 남들은 텔레비전 나와서 알려줘야 할,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것이 무엇이 있어? 어쨌든 간에 내가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 제목이 바로 말하자면 중용의 도리에 어긋나는 도리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성인 분자시니까 절대로 나타나고 히트치는 것에 관한 집착하는 관심을 오늘부터 딱 지워버리고, 내가 할 일은 내 본연은 하늘을 보고 나 오만 아는 것이고 하늘 뜻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었다는 얘기를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성자는, 남이 안아주는 안 알아주건 관심 안 두고 자기 할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뭐냐, 우주를 지키는 성자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이 두 줄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 5번 읽어보십시오. 그래 보면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허세병, 잘난치기 하는 병, 가짜 병이 무엇인가를 이 세 개의 문장을 읽고 나면 하나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어쩌다 보면 저도 불편한 집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좀 뭐 해보다가 보면 집사람이 꼬라지 내갖고 득실을 팍팍 해보면 내가 열심히 자기 위해서 애쓰고 친구를 먹고 있는데도 집사람한테 삐쳐갖고 부연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그래도 도사님다 오늘 갔다 올랍니다 그러고 확정하고 나오면서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서 내가 지켜야 원래 마음을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 짧지만은 여기에 있는 원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하가 알아주건 말건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유성자는, 이것은 내가 성자의 본을 받아서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알기 쉽게 풀어서 말한 것이 그 밑에 나오는 대로 엽섭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선 유적인 어떤 사람이 이 신부의 나사 은벽적 도리, 신부 열심히 찾는 집자니까 열심히 찾고 감찰인 것을 남이 모르는 것을 조사해갖고 발견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나사 얼마큼 어떠한 은벽적 남들한테 다 가려져서 남들이 모르는 것, 은벽적인 이 도리, 그 이치를
남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깨달은 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주사 대도적 임. 그런데 이런 일, 남 모르는 것 갖고 자기가 특별히 연구에서 발전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일들은 이것은 대도적, 대의적입니다. 이것은 남보다는 특별하게 이상한 짓거리 갖고 알리려고 하는 호기심이 있는 이해이 갖고 히트치려고 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 말이 대의적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 이, 차 이게 뜻은 뭐냐면 그 생각이 뭐냐면 이 생각은 이 차 이런 생각을 통해서 기세, 도명 세상 사람들한테 속이 깊지 않은 달리 말하자면 살짝 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알려주라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해가지고 알려가지고서 도명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것까지 찾아낸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다가 알리려고 하는 이름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는 방법이다. 이런 짓거리는 말씀 아까 드렸던 대로 본연의 군자가 봐야 할 얘기 아니라 딴 생각, 진리용을 관계없는 것 같고 한번 자기 얼굴 나타내려고 짓거리 현생이 든다.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앞에 원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번역문에서 아주 심하게 찔러본 거 보이죠. 이 차, 이사, 상, 이사, 이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먹어갖고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득명 그렇게 해서 얻은 이름이 구득명이 그렇게 얻은 이름이 유천고 천년이 되도록 이것은 누가 발견한 것이요 라고 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할 때 자기 유명하게 역사상의 이름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혹피 후인 소, 기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다 버티고 하고 뒤에 뒷사람들이 그 사람은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이 거기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자면 무슨 실록, 감록, 비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뻥트는 방법으로서 많이 남아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자면 중요 기본 뜻으로 보자면 군자가 가야 할 기본 도리는 아니다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시 이 불설 우나양 거주적 나는 이와 같은 일은 설이라면 마땅히 해볼 만한 것이 설인데 불설이란 말은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해볼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반대적인 비판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후사람 뒷날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기억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은 불설무 나양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큰 일을 했다. 새로운 대상이 찾아냈으니까 큰 일을 했다. 것 같고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너무 그런 것들을 굉장히 평가할 필요가 없다 하는 뜻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있는 문제도 나는 그렇게 않는다 하는 말은 이렇게 돌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까지가 앞에 3개 문단 중에서 제1문단 최근에 관한 첫 개 문단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유적인 그 대목에서 그 밑에 끝까지는 이 제1문단으로 보십시다. 그 다음에 둘째 줄의 끝의 부분에 군자는 그 다음부터 거기다 제2문단으로 봐야겠습니다. 군자는 순착 대도 전진하고 이 올바른 선비는 바로 반드시 가야 할 정당에 가야 할 도리에 따라서 순착입니다. 정당 가야 할 도리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옆구쟁이 보고 히트치려고 할 생각은 안다 말입니다. 엮는 짓거리 않고 올바른 가야 할 길을 보면서 앞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다. 그 순착 대도 전진이다. 그렇게 되면 즉 사유인이 그러다 보면 흔히 이제 지쳐서 좀 쉬란다 그러고 흔히 말하면 그때 사유인 어떤 사람들 아이고 이제 할만 재석이 좀 쉬자 그래갖고 반도 입회 중간에 가다 좀 쉰다 하다가 완전히 끝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공부점 시작하다 끝나져 버리면 절대로 대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끝끝내 죽는 날까지 자기는 완성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공부는 자세, 아까 얘기한 대로 순착대도를 전진해 나가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기본적인 여기 말하는 중용에 관한 공부는 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사람들은 중간에서 반도 입회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반도 입회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나 같으면 나로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난 뭐냐면 불능 정체 부진 앞으로 나가는 짓거리를 멈추는 짓을 나로서는 안 한다 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하자는 말은 내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절대로 공부하다가 중도지 펴지 마시고 가령 죽는 날까지 완성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부하는 자세는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 말을 두 번째 문단으로 설명하고 계시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어리광 겸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저는 중간에 하다가 하나도 제대로 완성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끝이지는 않아야겠다. 그래서 아직은 날씨이 다행인 줄 압니다만 적어도 이 맹자와 중용은 끝내놓고 죽어야겠다 생각이 아주 평생 소원인데 하다가 보니까 그 고비를 넘기라고 하다 보면 덧질릴 것 같았는데 건강이 좋아지고 해서 이거 두 번째 문장 다시 말하면 중도 집회하면 안 된다. 중도 집회에서는 안 된 것이다. 현 뜻을 가슴에다 간직하면 절대로 중도 집회 않고 죽는 날 한 소식은 중용과 맹자와 중용에 관한 한 소식을 듣고 틀림없이 듣고 개성하고 가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는 소원 세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셔야겠다. 그 다음에 분자는 그 순 중용지도 그래 뭐고 이제 3단 세 번째 분단인데 분자는 중용의 도리에 따라서 이순 반드시 중용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에 따라서 중용의 도리에 따라 실천해 나가라. 그리고 매몰 제세상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세상에서 이 불피인 지도자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피인 남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는다면 불피니까 불피인 지도 남한테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나갔던 것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불구해 열심히 노력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그건 특히 말하자면 이거 하느님이 알아주시고 부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그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문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근본적인 자세일 뿐이다. 그렇게 확신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 마지막 부분의 중요합니다. 지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죽는 날까지 또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또 나타날 것이고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나가는 자세를 여기서 중요히 뭐라고 설명하냐 이것은 지유 성인이라야 능히 이 능구 저양 이와 같이 남이 안 알아줘도 중단하지 않는 끊임없이 자기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는 자세를 죽는 것이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되면 나 성인 새끼다. 그래서 성인 병이 들다가 이게 쉽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성인들 정신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으로 정착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알아주시면 된다. 그 마지막 부분은 원문에 있는 대로 유성자 능지란 말은 여기서 영문의 끝에 있다면 지유성인 오직 성인의 자질을 가진 사람만이 능구저양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안 알아준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성인의 자세다. 그래서 설명하자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실은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관한 뜻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역석은 자꾸 이것 해석을 받아들인 다음에 원문에 관한 두 줄짜리는 세 단으로 된 두 줄짜리는 여러분들이 달달 외워갖고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써붙여놓고 책상 앞에다 써붙여놓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들한테는 손자, 손녀들한테도 이런 뜻이 네가 공부하는 자세 흔들림 없이 안 알아줘도 참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 중용 제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이 있는 모습이 너한테 있어야 이 얘기를 손자들한테 말을 하시겠지만 가들이 나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말 들을게 내가 성이 있는 손이 있다고 하네 그럼 가들이 성이 있는 것 갖고 다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교육, 교훈에 써먹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독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독편에 보면 이것은 아주 치먹에 아주 꾸지람 하는 식으로 그 이름 얻으려고 홈 잡고 생긴 사람들을 지금 아주 꾸지람 하는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것을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 너 자신의 내면을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헛똑대기라 뚝딱 주려고 기세 도명 세상에다가 네가 무슨 성자나 되는 것처럼 성인을 자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과장을 하고 다닌다면 세상을 속여먹는 것이 된 것이고 이름을 가짜 이름을 너무 이름을 빌려다가 성인도 아닌 것이 성인 이름을 빌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세 도명자는 그냐면 구득 선종 속여먹으려고 한 데가 핵심이 있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밝히려고 닦으려고 한 데가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냐 구득 선종 끝의 마지막에 유종음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지 못하게 되는 구득 선종 끝의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거든 이름만 걸어보려고는 속여보려고는 다시 말하면 평생 했던 것이 뭐냐 불려먹는 연습밖에 안 됐다 한 말을 설명한 말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세 도명이야말로 바로 구득 선종 끝까지 바로 속여먹는 방법만 연습했을 뿐이지 하나도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 내면을 밝히는 자기 자신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닦아가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보시죠. 얼마나 조그마한 글자 9자로 써져 있는 글 속에서 아주 핵심을 탁 찍어서 얘기하고 세상을 들여먹기 위해서 한 이름만 비자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하에 부원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냐 성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자면 공자는 공자가 처제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님께서 살으셨는데 처제란 말은 세상에 나와서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타는 회착 비천 민인적 자비 흉회 온 세상을 꼭 세상을 비참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빗자는 여기 슬픈 빗자가 아니라 자비 빗자입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몸을 깨서라도 그 사람들을 감싸는 마음이 자비 빗자입니다. 그 슬픈 빗자라기보다는 자기가 깨지더라도 남을 감싸는 빗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천하 하늘 온 세상을 사는 것이 자비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따뜻거리는 것이 자에 해당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견디면서 거기다가 모든 도움이 선자가 도움을 거기다 부여했던 것을 말하자면 여기서 자천민인이라고 합니다. 자천민인적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따뜻하게 감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흉회 그 마음으로 온 모든 자기 가슴 속에 흉회는 마음 품고 있는 마음을 모든 마음을 전부 다 남한테 다 감싸서 나와 남이 한 마음이 되도록 감싸는 데다가 자비심에다가 온몸을 던졌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 이런 뜻으로 살아오셨던 공자님은 향 군왕 제후 문한들의 임금들 안으로 모든 임금 밑에 있는 벼슬아치들한테 대해서도 군왕과 제후 문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불기 여력지 선양 인애 사람들을 위해서 온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다 내줘버린다 그 말입니다. 인애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모든 임금들한테나 벼슬아치들한테 대해서 제 후문들 벼슬아치들에 대해서도 뭐냐면 불유여력적 눈꽃만큼도 냉김없이
자기 모든 힘을 다 바쳐서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불유열이니까 냉긴 그것만 남은 힘이 없죠. 온 힘을 다 거기다 털어 넣어 가지고서 인과 애를 실천하는 데다가 선양이라는 실천이라고 할까요? 인과 애를 실천하고 마음에다 깨우치는 데다가 그다 쏟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건입 기념번들이 하고 싶은 공자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임금이란다거나 벼슬아치더라들에 대해서 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공자님께서는 그분들 가슴 속에다 뭘 넣냐 인이예기 신이라고 하는 5가지 중요한 인간의 도리에 관한 것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려고 했다. 그래서 거기 인이예기 신적인 이상 대동세계 같이 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혹은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마음 통합된 한 마음을 가지고 인의 이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대동이란 말은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뜻입니다. 한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이란 말과 더불어서 독일 게르만법에서는 이런 대동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굉장히 연구를 해갖고 나오는데 그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마음속에다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말하려고 하다 보면 딱 잊어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거기다가 중요한 단어를 꼭 여기다 써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이 총체 게르만 민족이란다거나 유럽에서 공동체 역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공동이라고 한다면 이익이 아니라 뼈 쪽에서부터 운명적으로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총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르만법에서 나오는 제가 독일에서 배워왔던 공동체 이론 핵심 하나를 얘기하자면 공유, 합유, 총유 그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공은 같은 공자 함께 공자를 쓰고 합은 모인 합자를 쓰고 거기다가 총은 꽁꽁 묶어를 한테 섞어서 묶어버린 총자를 씁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동체의 결속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공과 합과 총입니다. 그 총은 무엇이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죽은 다음에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공동체 요소가 안 끊어지고 남아있는 것을 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합총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위를 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공유, 합유, 총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려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그 생각을 하다가 얘기 한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남기면 자식들한테 전부 다 찢어 나눠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부모가 남겨둔 종업을 각자한테 찢어 나눠주니까 그것이 공동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문제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밑에는 뭐냐면 모든 것을 같이 있는 것을 다 찢어 나누면 모아놓으면 하나가 되지만 다 찢어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사회란 말을 공을 씁니다. 그런데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결합된 속에서도 니목 내목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적인 요소가 밑에 깔려있다. 첨지화된 공동요소가 깔려있는 것을 우리는 합의라고 합니다. 첨지화된 공동요소가 깔려있는 정도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서 그 이루어졌던 모든 문제는 다 절대로 찢어 나눌 수 없는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것임을 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남겨놓은 재산들은 옛날 우리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운동재산이 공동체 재산들은 절대로 자손들이 찢어 나눠가고 지목 챙겨보면 안 된다는 것이 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합총이라고 할 때 총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이 죽은다고 할지라도 자손들이 지들끼리 지목 찾아서 갈라가고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총은 뭐냐면 단군 할아버지에서 이루어졌던 단군 자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선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내 조선 민족의 정신은 절대로 누구도 지들이 출세했다고 찢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전체적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 앞으로 찢어나가고 지 앞으로 포적 만들고 등기 만들고 해놨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보기에는 그것은 한 덩어리다 라는 뜻으로 본 것이 총이다. 여기다가 하나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공과 합과 총 한자 다 쓸 수 있죠. 공은 같은 함께 공자고 합은 뭘 합자고 총자는 묶고 총자입니다. 그래서 공과 합과 총은 적어도 동양 농군사회 내지 민족 공동체 입장에 있어서 공동체 개념에다 그 전체적으로 한 총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조선민족 혹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모든 민족 공동체 재산들은 근본적으로 뭐냐? 한반도에 있는 모든 재산들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 혹은 조선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전체의 공동체 재산이 찢어나졌다고 해서 개인 재산이 아니다. 그런 것을 역사의 의식 속에서 하나의 대전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족을 결합시킨다거나 세계를 결합시킨다거나 할 때 있어서는 전체가 바로 뭐냐면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보려고 하는 것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러면 하나를 뭉쳐서 총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오늘날 쉽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대동사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사회, 대동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각자 앞으로 따로따로 찢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뜻에 있어서는 하늘 속에서 한 덩어리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알아주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밑에서 셋째 줄 나와 있는 이상 대동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이상 대동사회 개념은 여기다 한자를 하나 쓰자면 묶을총자 시사에다 가지고 진짜 있죠. 묶을총자를 그것을 써서 넣으면 총 개념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한 덩어리로 꽁꽁 뭉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 보자면 공자님은 바로 인류는 너희들끼리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니냐. 밑바닥에서 보자면 인이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 관한 교훈일 뿐이고 밑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신을 말하면 다 너희들은 한 덩어리요. 그 말하기 전에 다 한 핏줄에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와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한 핏줄 나온 것이 아니라 우주 속에서 한 덩어리 우주 대기운 속에서 우주 정지 쪽에서 나온 한 정신 공동체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제 밑에 둘째 줄부터 보자면 그래서 종 그러기 때문에 종 불기 세도명 그러기 때문에 불기 세상을 속여 먹거나 세상 이름을 훔쳐 먹거나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종 불기 그러므로 종자를 그러므로라고 그냥 따라서 훔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원래 한 덩어리다. 그래서 1차 1호 말미암아서 보자면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1차로서 공자님은 연매이 서시에 나이가 몇 살, 나이는 몇 살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서시 갈 때가 되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 가실 때가 되었을 때도 붉은 득도요 선종 여기 앞에 있는 붉은 뒤에 있는 다음에 또 뜻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고 가실 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득도요 선종 단지 돌아가실 때 선종 곱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붉은 몸뿐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나도 어디 뭐 없어 해당하지 붉은 몸뿐만 아니라 타적 세계와 이론은 그 공자님이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상과 이런 갖고 계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정신적 준비는 약 능유 전후 천세 천후세 유전 후세 천추만대까지도 공자님 잠깐 왔다 간 것 같아도 공자님 정신 속에는 뭐냐 우주정신, 공동체 정신이 깔려있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인의의 신으로 되어 있는 대동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분은 몸뚱아리는 왔다 간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또 몸뚱아리 왔다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에 왔던 정신은 몸뚱아리는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정신은 살아남아서 천추만대로 천년만년이 되도록 내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으로 해서 아까 모든 뭐냐면 대동세계의 정신으로서 남아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공자님께서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여력이 남김없이 이 문제를 온 세상에다가 선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 내용이 여기 말하면 이름 도둑질 갖고 나쁘다고 내려고 한 짓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딱지만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자면 저 잘난 척하고 뭔지 헛짓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국회의원 되려고 꽂잡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을 말씀드리는 번째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게 아주 침으로 찔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저로서도 여기서 잘난 치고 설명 잘해갔다 하고 납당 내려고 했던 것들이 돌아와서 내 내면에 충실해갔다는 생각으로 같이 돌아오게 이 뜻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데 110페이지 우줄에 두 줄만 설명하고 좀 쉬랍니다. 제 전국 말기에 춘추 전국시대니까 전국시대는 보통 말하면 춘추시대를 공자님 시작한다면 전국시대를 맹자님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춘추는 5패 해왕이 지배했을 때라고 한다면 전국시대는 말하자면 이제 왕초가 되었고 싸움해갖고 1등을 하려고는 전국 치고 영웅이 되어갖고 해오고 웅하고 차이는 뭐냐 싸움자로는 웅이고 싸움보다는 잘난치기 해갖고 선뜻 이기는 사람은 해오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춘추시대 다음에 오는 전국시대의 말기에서 그때 나와서 천하에 모든 장난을 다 쳤던 여구리 얘기를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설명합니다. 유일계 인물 한 사람이 살았었는데 주 여구리 이름을 여구리라고 불렀다. 그런 이름 부를 주자 여구리라고 불렀는데 사는 본신은 이 진국 통일 작출적 작출요 이큰 개적 공헌을 그 사람은 여구리한 사람은 뭘로 유명했냐 하면 본래 여구리 근본 바닥은 본신이라고 하는 뭐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면 그 사람 보이냐 하면 다만 근본적으로 여구리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나라로 다시 말하면 춘추업에 전치로 다 산산시대져 있는 나라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데 앞장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구리에 의해서 비로소 천하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시작되었다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구리에서 천하로 통일한 나라, 진나라로 통일을 위해서 이 진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작출도 큰 대적인 공헌, 대단히 큰 공헌을 바로 여구리라는 사람이 했다. 어떤 공헌을 했냐? 그때 그걸 설명만 잠깐 넘어가고 끝내야합니다. 사는 조직 대량 인재. 천하를 통일을 위해 인재들이 모두 인재를 조직해갖고 대량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인재 조직 훈련체, 인재 조직 체제를 만들어가고 인재들 대량 인재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측정하므로 두 번째에서는 이 일동 현사료 포함 정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까 대량 인재 모집 속에 뭘 묻었냐 하면 그 사람 몰라면 그다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넣으려고 것들이 뭐냐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각 방면 내용들을 다 묶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백과사전이 뭐냐 하면 여구리가 만들었던 여치 백과사전이 뭐냐면 여치 춘추다 말입니다. 당시에 모든 천하 통합에 관한 정보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딱 묶어갖고 만들어진 것이 춘추란 것은 봄, 가을이 않으니까 역사란 말이죠. 그동안에 지나왔던 인류 역사에 관한 모든 정보 자료들을 함께 묶어서 여치 춘추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뭘 써먹었냐 그러면 상, 2차 이것을 가지고서 상은 뭐 받았다는 생각했다고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기세 투명하여서
자기 여부리의 이름을 가지고서 온 세상에 알려가지고서 여부리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아져갖고 천하가 통이 되도록 만들어갔다. 그래서 여부리를 통해서 바로 말하자면 금우득 명 이름을 얻어가지고 천고 천년 만년이 되도록 바로 천하를 통일해야 한다. 천하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부리는 당시에 춘추 전국을 거쳐서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선구자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서 여부리는 이름 팔아먹으려고 단란시키는 대목도 있지만 단란시키는 대목 속에서는 천하는 그래도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소신을 가지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여부리는 여기서 말하자면 이름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공장 입장에서는 꾸준한 것을 갖도록 그러면서도 여부리는 중요한 이 공동체를 만들려고는 발상법을 가졌다는 사람이다 하고 공장님 칭찬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딱 시간이 뭐 11시 전화할 때 5분 정도 늦어버렸는데 좀 쉬십시다. 영화요, 영가요. 그걸 어떤 분은 영화라고 끝납니다. 지금 설명은 하나 안 어렵지? 예? 하나 안 어려워. 여자가 여덟로. 근데 뒤에 유경이가 왜냐면 필요 없을 것 같고 합쳐진 건 갑자기 의심을 해갖고 모르는 게 물 깨끗하면 다 먹고 있습니다. 한 20년 뒤 40년 오늘 박 사장님, 몇 25번 찍었다고? 아직 5번 찍어서 3번 된다 그랬어. 예, 그때 이제 피곤식 아니 왜냐면 이게 저쪽에 하남사 쪽이나 여기 하남사 집에 있어. 이거 안 받으시. 대신에 집에 있어. 부자권 하고 예, 예. 지난번에 저한테 찍어주셨던 요거 중용 챙겨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 빼고 그 부분 조금씩 만들어갖고 기본적인 핵심 부분만 안고 만들어갖고 있었어. 앞에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여기 앞에 부분만 제 생각에는 아마 원문하고 그다음에 이 핵심 부분이 여기 입장 조금만 딱 한번 맨다고 저쪽이 잡수가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나머지는 요약해서 앞쪽에 그 다음에 나중에 저걸 앞쪽에 놓으면 다 뜯어서 이제 튀어주면 크게 그렇게 해야 빨리 그래도 한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도 튀어낼 수가 있고 그럼 저로서는 그 일을 시작한다고 글 쓴다고 하면 안 됐으면 이제 처음에는 엉켰지만 나올 거 아니야. 어디 쓸 거냐 지금 우리 집이 그런 식이라 없었을 때 이제 좀 결국은 서한 노래하나 빌려갖고 치치하거나 그래서
쓰고 발란다고 하려고. 그 확실히 노란 거 찍어보고 다른 거 찍어보는 처음이라고 여기 관련된 문제 다 설명하고 특히 그 속에서 카르막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 병평 문제까지 다 옛날 지금 그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일을 쓴 것은 고생되지만 그래서 결국이 찾았으니까 좀 존경하는 박사님이 꼭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 형은 바로 어떤 분이냐면 하늘 신분이고 그때 이제 필요하신 대로 필요하신 대로 이제 컴퓨터에 그랬으니까 그때는 형 여기 한번 읽고 해봐요. 옛날 그들 생각나면서 재미가 나네. 너무 빠져나갔지. 아무것도 못 들고 나갔죠. 엄청 오래된 책이라 원본을 손을 못 들었어요. 원본을. 네, 원본. 이제 그래서 원본 이렇게 조심하다 뒤가 조금 짧으니까 그래. 엄청 오래된 거. 80년 됐더라고요. 아마 너 좋은 발대인을 시키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 있거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 있는 사람, 뜻나는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인증건조고 비인증건조를 구우면 한 하나 둘씩만 찍어갖고 뜯기는 동물들한테 우리 과수 선생을 비롯해서 동물들한테 존경은 우리 이 선생님한테 이 예사님한테 한 번씩 드려야 그렇게 해서 인증건조 비인증건조까지를 보고를 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책이 그냥 그 중국 사람들은 여부리를 해서 이제 나온 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역사를 배우니까 여부리가 누구는 걸 알지 않아. 근데 우리 이제 새로 쓰는 사람 여부리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툭 튀어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중국 사람들이 보도 썼는데 중국 사람들은 여부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이성계가 어쩌고 하는 그냥 안단 말이야. 이제 우리 이제 새로운 초년생들은 여부리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해가 됐지.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말을 여부리에 대해서 TV에서 연속으로 나오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해가 한디 여부리가 나오면은 무슨 사람이 이를 가까 나오지 마십시오. 가까는 나오지 말라. 이 말이 한계가 있어. 근데 봐봐. 어떻게 되냐면은 열국지를 읽거나 청구진이 춘추 전국시대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봐. 사람들 쉽죠. 진주한 이유만 나오면 여부리 다 알잖아. 저들이 이제 자본 그런데 여부리에 대해서 그 여부리가 막이그막 진주왕이 여부리 아들이 어쩌네 여러 장 초막 그래갖고 커피 논란에서 그냥 근데 깃들이 그 책을 모른단 말이야. 중국 사람들이 다 진짜 각과는 이게 배워하지 말라. 근데 요걸 이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여부리에서 나오면 이게 인물 여부리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장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니. 그렇게 나는 그래서 오늘은 정경 전생이 그들을 보내주고 중국에 나온 4대 기서 자녀들과 하지 말라면 삼국지, 설기, 그다음에 소기, 홍노 다 보셨어. 원래 그걸 제가 육개대학 제가 학장할 때
사안의 기사를 전부 다 나눠줘 공부를 시켰거든. 배우고 말이야 배우고 하잖아. 그때 유교대학 되겠던 사람들은 삼국지 그 아주 조그만 같지만 액기 다 들어있으니까 삼국지 다음에 수원지, 서유기, 그 다음에 국농원 잘 묶어서 지만 근데 저 세가지만 공부를 하려는 내가 보는 대내론이 책방에 가면은 중국 통사라고 중국 통사 번역본인데 미야자키 이치사다라고 일본 작가예요. 물러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 책방에 가서 중국을 좀 알고 싶으니 오늘 부분적인 것만 나오지 통사로 나오면 생각도 모르는 거지. 이 양반이 2016년 판이 나왔구만. 내가 이제 투명 거짓말 같은 거 보기 전에 태초이라도 안 하고 그저 모르겠어. 그게 다 전부에 있더라고. 한국을 중국 통과 써놔서 그래서 요걸 읽어보니까 이 머리에 말하자면은 딱은 안 들어오는 이 줄거리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양반은 왕조 중심이 아니라 어떤 문화사 중심으로 있었어. 예를 들어서 성리학 그러면 성리학 이게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다른 데는 이제 왕조 중심으로 쓰면 성리학이 뭐이나 하는 거 잘 안 나오지 않은 요걸 한번 하고 중국 된다고 했잖아. 근데 요 책이 나왔을 때그 표를 보니까 일본에서도 아주 센세이션을 이 제자가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퇴직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학위도 따고 이 책을 썼는데 일본하고 대통령이 중국은 그런 거 역사를 어떻게 다 알고서 이 양반이 쓴 그 책이 있어. 중국 통사 미야자키 이치사 내가 이 책을 좀 본의해야 되겠다고 해서 써놨는데 그 돈도 만 얼마밖에 안 해. 근데 이제 페이지 좀 많아. 우리가 옛날 배운 교과서는 근데 이런 거 읽어보면 아까 여부에 대해서 나와. 근데 나도 이제 여부에 대해서 처음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튼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여부에 갑자기 나왔단 말이야. 그 사람이 뭔 사람인 거야 하고 12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가축 이해가 안 돼. 얻었어. 그게 이제 그게 그저께 제가 알라딘 서점을 여기 가봤는데 들어오니까 이 병에 두 달 전, 석 달 전에 알라딘 서점 갔을 때고 지금 알라딘 서점 분위기가 확 그들이 달라요. 자본을 이제 천군 그 여자들 뭘 의미하냐? 그러면 알라딘 서점에 젊은 층들에 있어 독서 열기가 태우고 독서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했다는 사실 틀림없어. 태우고 알라딘 서점에서 옛날 그렇게 인기 있던 다 팔리고 다녔던 소설 맹자가 한 번도 없어. 다시 말하면 소설 맹자 썼던 그 시대가 이미 가버렸단 말이야. 이게 맹자를 근본적으로 들어봐봐. 맹자는 책이 소설 맹자가 아니라 맹자에 관한 책이 5가지가 새로운 책들이 딱 나오고 찌꺼찌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지금 독서 분투가 옛날 유림이나 저 한국 쪽에서 자기들이 옛날 그 공자맹자 얘기했던 구식학문이 지금도 굉장한 주력을 가진 줄 알지만 현재 있어서 아직 한번 근본 개념은 송상현 서울대 작가였던 송상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시대적으로 봐서 좀 달라졌던 사실 알아요. 기쁘게 생각한 것은 몇 년 전에 그 도별로 독서 인구를 조사한 게 있어. 근데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제 절대 비교했어. 근데 대구 사람들보다는 부산이 한 절반 더 책을 많이 읽고 요거 선생님 이거 광주가 대구 사람보다도 2배 더 읽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우리가 이제 가난을 했는데도 광주가 대구 사람들보다 2배 정도 독서 인구가 많아. 책방이 800개씩. 통계 한번 나왔어. 제 말도 그것이 이번에 알라딘에 가봤더니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배가 불납서 크기가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난하기는 하지만은 이 광주 딱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 부자 동네보다는
그래서 유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은 그저께 가갖고 거기서 칸트에 관한 책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칸트에 관한 거 요약된 책이 나온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오늘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옛날 책 나온 걸 몰라서 아니라 새로운 책을 봐야겠구나. 그래서 그 얼굴 하나 보니까 책을 4권을 이제 사먹었어. 근데 4권 사갖고 짊어지고 계단 올라오라 한 게 못 올라오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허대이어도 양국주한테 중사람 장군한테 나눠가지고 좌우를 여기로 허대이가 개인을 공개 그 장군 여기 장군들을 나누고 크고 위험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 이선생도 보면 흥미스도 주정을 그대로 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이거는 우리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책을 보고 중국 나올 드라마를 보고 이해가 빨리 되지 않아. 왜? 그 병렬법 아니까 도식이 나온 드라마 쉼표가 아니라 병렬법이니까 결국은 삼국지 나오게 사람이 여기도 분명히 나타났어. 그런 식으로. 이거 예. 같이 나온 거니? 예.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이 이사님. 일반 용어인지는 진짜 필요 모르겠어. 가져가서 그게 저 굉장히 원래 집에 있어? 수명하고 이동하고 원래 집에 있는 책이 진영이라는 이름이 같은 한자는 일반 우리 용어인 태국 씨는 돈이 돈만 그래도 탑계 중에서 감, 그다음에 이 어디 있어? 이거 여기 있구나. 이 여자 진짜가 한자로 내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있는가? 우리 태국계는 이제 패가 한개 중에 조금만 이게 있어요. 돈, 그다음에 감, 이 이제를 모르더라고요. 해놔서 여기도 사람 이름이 야, 시간 있겠어. 시간 많이 가보는데 친구들 나가시 크다. 그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엽기가 그리고 그 진나라 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나라 그 왕자 이 안국군 20명 가운데서 지질이 떼기에 흔히 바로 좋은 나라에 가서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놈 제거보고 괜찮거든. 그럼 키워서 새로운 인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자기 정책이 품을 위해서 모든 잘하는 것, 임명을, 사명을 다 거기다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미국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일을 진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거대한 중추정국 시대가 하나 통합된 전체 중국 통일국가의 국가관, 대기, 역사 공동체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글로 인해서 실천해 나갔는데 오만한 이론적으로 대도 안 짓거리를 엮어갖고 결국은 진주왕이 여부리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당연히 말하자면 영지 집안에 적자인 것처럼 만들어갖고 장난을 쳐놓고도 한점 이거 다 알죠. 알면서도 딱 덮어갖고 딱 통일권을 밀고 나가버리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여부리가 진주왕 다시 말하자면 시황제가 되고 진나라를 통해서 중국이 처음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로서는 뭘 보고자 하냐.
저거 여러 가지 이론적인 모순이나 갈등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딱 덮어갖고 큰 대국의 목적, 중국을 하나로 통일해서 국가다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짝대기 없는 것들은 다 덮어갖고 그냥 붙어서 밀고 나가버리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도 통합해 나가는 여기 차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큰 대국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들은 안 모르는 덮어갖고 화합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끝끝내 꼼꼼히 원리만 따지고 있는 도우 문제는 뭐 서구 문제는 그런 게는 뭐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총체적인 목적이 대국을 만든 것이다 하면서 설명한 대목에서 냉자와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합니다. 네. 식백이 아까 말할 때 식백이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여시 춤추를 만들었다는 까지 설명했습니다. 여시 춤추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동기를 어떻게 보냐, 여부를 미워하는 사람들 뭐냐면 지 잘난 척 하려고 이름 빌려갖고 이름 사기쳐갖고 이름 도둑질 해갖고 만드는 잘난 척 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속으로는 지가 공자하고 동격이도 백것처럼 만드는 한 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쩌건 간에 여부리가 만들었던, 다시 말하자면 여시 춤추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당시에 이루어졌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관한 것들이 하나 통합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후에 그 다음에 말하자면 오늘날에 와서 그 통일이라는 입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중국을 다시 2차 대전 만들어지기 전에는 바로 말하자면 2차 대전 때 미국 대통령을 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즉 삼촌이 그 앞에 대통령을 했던 세오도르 루스벨트고, 세오도르 루스벨트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짜가지고 결국은 조선을 박트 가스라 미락에 의해서 일본이 중심이 돼갖고 결국은 조선을 미락에서 은미주기들이 먹는 것처럼 설명을 해갖고 다시 강대국이 미락으로 먹는 것처럼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제가 공부해 의하면 미락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결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삼촌이 세오도르 루스벨트가 명령한 겁니다. 끝끝내 그것이 지 명령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라 미락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문모인 것처럼 날조하고 나버렸습니다. 날조하고 나빠졌는 침대로 만들어갖고 결국은 일본하고 미국을 짜가지고 아세안 한반도를 죽이고, 두 번째 있은 그걸 기초로 해서 자기들이 내세웠던 것들은 만주하고 중국을 갈라가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 정제트를 만들어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주하고 중국을 갈라가지고 다시 말하면 원래 중국 인종하고 이 중국 주변에 싸고 있는 대로 동이족들이란다 다른 소수민족들을 완전히 이간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내용은 무엇이라 했느냐, 속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영원히 아시아를 분할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써왔습니다. 김선 한 가지 알아볼 건, 이럴 때 아시아 분할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막은 사람 누군지 알아? 이 교수 막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 적어도 만주 천으로 와갖고 만주하고 중국을 갈라갖고 하려는 작전에 결정적인데 그 흐름을 딱 알면서 딱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은 중국 문화를 끝까지 지켰던 중국 북부인 손문 선생입니다. 손문에 의해서 가고 장개석이고 모택기고 갈라지냐고 너희들끼리 형제, 절대 너희들이 갈라지면 중국이 갈라져. 너희들 주도권 때문에 중국이 갈라져. 뒤에 조정한 놈들이 있어서 중국이 갈라져. 갈라지면 완전 다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손문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장개석이가 손문 선생을 모택동이가 모셨잖아요. 그 모택동이가 모신 대로 해서 모택동이 뜻대로 해서 그 장개 진납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아니라고, 장개석 당신의 형님인께 원래는 명나라 쪽하고 관련된 것을 청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나라 수도인 남경에다가 손문 선생의 묘소를 장개석이 당신 이름을 해. 그래 모든 손문 선생의 묘소를 전부 다 장개석이가 한동 만들어갖고 남경에 중산묘를 만들도록 지원해준 사람 누구냐 그러면 모택동입니다. 그것은 문제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저는 이제 못 가지만 여러분들 건강하신 다음에 꼭 기회가 있으면 남경 가서
오택동이가 장제석이한테 모든 권한과 명예를 전부 다 주어갖고 선문선생 묘소를 남경에다가 만들어 해갖고 거기다 선문선생 묘소에 보면 지금도 각 말은 누가 만든 것으로 하냐면 장제석이가 만든 것으로 오택동이 지원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체제를 만들어놔서 결국은 공산중국과 이 자본중국과가 안 갈라지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을 갖고 오택동과 장제석이 안 갈라지게 만들어갖고 그 이해 같은 양반이 누구냐면 대중국을 통합시켰던 선문선생입니다. 오늘날 와서 지금 대만에 있어서 조그마한 갈치장 하나가 들어가고 지금 그런 선문선생하고 오택동하고 짜갖고 이 장제석이 짜갖고 있던 중국 통합 일을 지금 같이 연락 그르치려고 보고 잡아주는 일을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문선생이 안 만들었다고 진짜 분개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기회 있으면 반드시 남경에 있는 중산 선문선생 묘소를 한 번씩 가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대중국이 국제적인 정치와 이념에 갈라질 수 있는 것들을 꽉 묶어갖고 한 덩어리 만들어놨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런 큰 흐름 속에는 5만 가지 작등이 가령 여분이가 명정 하지만 진시황 지금 어머니를 건드려갖고 진시황을 낳게 해갖고 그래도 영씨 사손으로 다시 말하자면 별도로 그 맥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딱 묶어갖고 밀고 나가는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체적인 조그만 것은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계의 역사적인 대세를 이끌어가는 큰 흐름을 방향을 전제해갖고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려고 내가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항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중용에 관한 큰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그마한 것 갖고 결국 이론이 비틀지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적 대세에 관한 입장에 흔들림이 없는 큰 흐름을 보는 차원들을 갖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집중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시춘추를 만든 것은 뭐냐면 상 2차 이것을 정신으로 정신 삼아서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서 기세도명 세상을 속여갖고 이름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고는 설명하지만 그 속에서는 여부리 속에서는 여부리가 세계에 통합시키는 지도자다 하는 이름을 얻으려고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세계는 적어도 중국은 안 갈라지고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는 의지가 여부리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들도 여기서는 안 쓰고 있지만 그것도 알아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냐 처음에는 세계 소개해보려고 해서 지가 영웅도 하려고 나 문서 작성했지만 그런 말미암아서 구득명 이름을 얻다 보니까 그 이름이 천년 천고만 년으로 이겨지면서 결국은 중국은 하나가 중국이어야 한다고 하는 중국 통일 논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셋째 줄 더 끝에 보러 갑니다. 한, 제, 대후세 문화 2급 문화가 2급 정치적 영향하에서 그 후에 이와 같은 아까 얘기했던 여시춘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그 후세에 어떻게 했냐면 후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까지 다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후세의 정치, 문화에 이르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볼 때 각 시종, 무법여, 공자와 동일이여 공자님과 여부리가 섞어져 갖고 비슷하게 한 시대인으로만 그냥 이야기 되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 교재를 쓴 입장에서는 그러나 공자님하고 여부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뜯어놓고 보자면 여부리만 가지고는 공자님만 가지고서는 중국 통합이 안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여부리 같은 사람도 들어가고 못하고 잡동생이도 섞어져 갖고 그다음에 와장창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그래도 그 우리 잡둥이들 아니면 밑에 전민들 것까지가 다 합쳐져서 중국을 통합하는 데 계기가 됐던 사실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목도 알아둬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님, 맹자님을 중심으로 해서만 보는 중국과는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모든 우주 잡둥이 산적대들의
만들어졌던 그 수호지 산도둑 놈들이 모아갖고 결국은 나라를 지켜왔던 내용들 또 다 그 사람들이 4대 기세에서 설명을 줘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중국 거대 역사 속에서는 고인만 군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모아서 그놈을 혼용해가지고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통합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가 밑에 깔려 있어서 알아주셨습니다. 네, 넷째 줄 다시 보자면 그래서 각 시종, 무법, 여, 공자, 동인, 여, 공자님과 여부리를 같은 시대의 사람인 것처럼 시종에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공자님과 여부리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결정적인 일은 여부리가 했던 역할이 공자님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양암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일은 양은 이해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할 일은 내간간 여부리적 일단 오사파 여부리가 만들었던 옛날 얘기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씩 나타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간간 봐야 알고 넘어야 한다는 말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게 설명을 이제 조그마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국 역사를 만들어갖고 그 기초에서 결국은 오택동이가 장기석이를 받아들이게 되고 따라서 장기석이가 오택동이 짓을 받들어서 결국은 남쪽에다가 거대한 국가를 만들고 중산 선문선정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를 통합화했던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부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부리적인 차원적 요소들이 합쳐져 갖고 있어서 결국은 중국의 분화를 막아왔던 중산 선문선정을 국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떠받게 된 속에는 아니면 중국 민족이 이 선문선정을 국부로 떠받게 된 속에는 공자 맹자님을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만이 아니라 밑에 수없이 고난을 겪어왔던 중국 서민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동지적인 느낌을 갖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줄 다시 들어갑니다. 진나라 소왕 이 40년에 소왕 40년에 공원은 다시 말하면 서기로 보자면 언제냐 그러면 267년도에 있어서 태자가 사료 그래서 여기 소왕의 태자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 다른 태자가 밑에 그 동생이 이제 올라가겠죠. 밑에 동생이 올라가게 된 태자가 누구냐 그러면 소왕의 밑에 있는 태장에 태자가 아니라 그냥 왕자였던 사람이 태자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 그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사료 죽고 나니까 그 소왕이 태자 소왕은 그 둘째 아들이 안국군이라는 사람을 태자의 자리로 옮겨 보냅니다. 그 말이거든요. 소왕은 입기 찾아 안국군 공자 주를 이 태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면 안국군은 왕 아니라 지금 태자밖에 안 되는데도 태자인 동안에도 잘나고 똑똑하니까 얼마나 많이 여자도 많이 거들고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자인 왕도 아닌 태자가 자식을 몇을 두냐 20명이 넘는 아들들을 20명이 넘는 분들 낳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들도 많이 낳았죠. 그래서 태자는 20개 하게 20명이 넘는 수의 아들들을 두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행 중간적 그 중간에 배행이라면 수업이 퍼져 있는 거죠. 중간에 20여 명이 퍼져 있는데 배행기 중간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놈이 떡별난 놈이 하나가 딱 눈에 여부리 눈에 띄었다 그 말이야. 그게 뭐냐면 유일예휴 이인 즉 이인이라고 규이인이라고 부른 이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희 소생 그 이인은 누구냐고 아까 얘기했던 앞에 있었던 임금 소공하고 또 그 수없이 건드렸던 여자들 중에 하나인 여기 성씨가 시주로 되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하희라고는 하희 여자한테서 낳은 애기가 하나가 이인이라고 하는 애기가 20명 중에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애기들 중에서 지금치도 별것도 아닌데다가 또 이제 주변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말하는 이인은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니까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수통에 이인은 누구한테 특별히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중으로 태어나갖고 지가 바람피고 다니는 데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수통에 누구한테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못되고 무시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들은 국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동원해서 써먹는 이 소국국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 송, 제, 조국, 주, 인진 조나라하고 여기 이 제나라하고 사이에 이제 싸움이 붙으려고 할 때 제나라에서 조나라에서 제나라를 주에 잡으려면 또 제나라에서 조나라를 주에 잡으려면 서로 간에 그 나라의 왕자를 인질로 잡아다가 놓고 말 안 들으면 여기가 깨달으면 죽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 제나 쪽의 사람은 바로 방금 얘기했던 하기한테서 나왔던 아들인 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별로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무관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나라의 국가 협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 안 듣는 죽인다고 하는 인적 탐보로 인질로 잡혀갖고 제나라에 보내졌다 말입니다. 피소음제 조국 주 인질 조나라에서 인질이 되어가지고 보내졌다. 그래서 유우 진국은 유차 공타 조국 그 후로 이로 말미암아서 진나라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진나라에 있어서 그 깨져진 나라인 조나라가 말 안 들으면 가서 치려고 할 때 공격하려고 했다. 그 진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조나라를 쳐들어가 공격을 했다. 그럼 조나라에서는 뭐냐? 그러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쁜 네가 인질 죽여온다, 네가 왕자 죽여온다. 그래갖고 조나라에서는 이인을 가지고서 그 깨져진 인질은 냉담. 그것이 조나라 대단히 중요한 인질, 중요한 왕자나 된다면 모르지만 깨져진 왕자이기 때문에 죽여본다 해도 관심을 별로 안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제표가 있는 인질인 이인은 굉장히 냉담한 대우, 무관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근본은 우리가 예우, 그 사람은 말하자면 진나라에서 귀원 별출지성분 훌륭한 사람들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깨져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예우 이 귀원 대접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게 우연적 기회. 그런데 우연히 어떤 기회가 왔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인질로 제표가 있는 이인이 눈에 띄게 된 계기고 여기서 여부리가 나타나게 된 시작이고 하지만 진나라가 통일을 꿈을 꾸게 된 그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재밌게 설명한 계기인데 솔직히 말씀 이런 얘기는 옛날에 나왔던 때가는 중용 속에서 아무리 읽어봤자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고 냄새도 안 납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개 우연적 기회, 우연한 기회에 왜 그랬었냐? 정제, 조국, 도성, 조나라 수도인 이 조나라 수도회가 그 다음에 성의 이 주생이적 여부가 견도요 이 거기에 장사치 하려고 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주생이적 생이란 말이 장사한단 말이다. 물론 팔아보려면 장사꾼으로서 갔던 주생이적 장사꾼 역할을 하려고 갔던 여부라는 사람은 두뇌가 문득 이인이라는 사람이 깜빡 뛰게 됐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불이 눈에 띈 이인이 앞으로 이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불이는 이것을
이기를 이용해갖고 어떻게 한몫 잡아보자 생각해갖고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정치적 음모에 관한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하고 무덕 5분 전에 끝나면 되지? 예. 예. 그래 현재까지 뭐라 할라. 그래서 여부리가 딱 보니까 한번 쓸만한 접했단 말이에요. 난 인지를 이용해갖고 내가 한번 실속하면 정치적인 조를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인을 잡아갖고 우연한 기회에 조나라의 인질로 가 있는 이인을 주 생기적 장사하려고 조나라에 갔던 여부리 눈에가 이 견고려 이인이 눈에 띄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이인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는 낙백 7이 지금 지감지가 관심도 없고 아들들 현중이들 20명이 넘는 놈 중에서 한 놈 제일 못난 놈 같이 있는 놈 갖다가 지금 조나라 인질로 잡혀고 있는데 얼마나 관심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질로 잡혀가 있는 이인은 당시 이인은 얼마나 비참한 것보다 낙백실이 낙백실은 뭐예요? 정신이 넉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혀 어떤 의욕도 없이 낙백이라면 의욕이 떨어져갖고 정신력이 떨어져갖고 낙백은 생기가 없고 실이는 의욕이 없고 말 낙백실이 해갖고 그러면 어째 왜 그러냐? 그러면 아주 궁자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궁수요도 궁수요도가 뜻이 뭐예요? 궁수란 말은 배가 고파서 죽겠고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들 숫자죠. 배고프고 계속 모든 것에 생각이 아니 시기에 빠져 있는 데다가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요도라면 요는 뭐예요? 가을비가 늦비가 몸에 젖어갖고 몸에 옷에가 그냥 빗물이 착착 젖어갖고 힘이 쪽 빠져는 것이 요자입니다. 이 빗물에 젖을 요자입니다. 빗물이 온몸에 젖어갖고 찌러지게 생겨있는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도 없고 저는 힘도 없고 영양성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이 바라면 낙백시에다가 궁수요도 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는 비참한 여부리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리는 명색이 진나라 왕자라고 해갖고 인질로 잡혀있는데 여부리 도와주는 모시고 다니는 놈도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차량도 파폐하고 여부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빵꾸 나갖고 피를 하고 다니는 것이 말하자면 거기 있는 대로 차량이 깨지고 이지러지고 또 하여튼 파폐니까 제대로 된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차가. 그런데다가 이것은 타고 다니는 것도 왕자 측면이 앉은 데다가 재물들은 괴는 궁교라고 해서 배고플 괴짜입니다. 양식 떨어질 괴짜입니다. 그러면 바로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아주 가난한 상태가 있었다. 그러니까 물자도 없지, 생기도 없지, 도와준 사람도 없지, 타고 다니는 차가 어긋났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가장 천둥이 인질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여부리가 조치, 예견도 여부리가 바로 조치는 일찍이 먼저, 나보다 먼저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왕자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떻게 도와줘서 한번 써먹을 거 없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부리는 조치, 남보다 먼저 빨리 예견도 진국 진나라가 앞으로 일 것이냐, 진나라의 상대를 여부리가 먼저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여부리가 진나라 상대 생각해보니까 진나라가 잘만 되면 천하를 통일을 나란 말이에요. 그 여부리 눈을 보기에는 진나라는 바로 진국은 통일, 육국적 가능성, 육국이니까 진나라까지 합치면 칠국이죠. 전 지구의 7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그게 대표적인 세 나라가 진나라가 나머지 6나라를 다 통합하고 묶어갖고 진미자 넣어서 발로 밟아갖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 하는 것을 여부리 눈에 바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 대목에 보자면 지금까지에 있어 공자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야심을 가진 여부리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부리 눈에 보니까 제일 깨져야 것 같은 진나라에서 지금 진나라가 잘만 하면 천하를 통합해갖고 전체를 통일국가를 만들었구나 생각이 여부리 머릿속에 있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이놈을 이용해갖고 천하를 통일하는 흐름을 한번 만들어가면 어쩌겠냐 생각을 지금 여부리가 딱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야. 그래서 곧바로 조치, 상, 찹수, 진국적 사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크냐? 내가 가만히 볼 것이 아니라 진날에다 찹수. 내 손, 내 하수인데 내 부령물놈을 찹수 손을 거기다 넣어서 내 힘부는 넣어 가지고 그 말이야. 찹수 해갖고 진나라 국가 정치를 주물러야겠다 그 말이 말하자면 진국적 사무에 대해서 찹수 손을 넣어갖고 미치해보자 이 생각을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 정치상 이렇게 해갖고 진나라를 주물리기 시작하면 진나라에서 무엇을 잡냐? 정치상 노일파 정치적인 영향력을 기회를 한 번 잡을 수 있다. 그러면 파일파란 말은 노일파란 말은 한 가닥을 정치적 이권 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좀 어떻게 번역했는데 보자면 어느 쪽에서는 이것을 한 미천 잡을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진나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미천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금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현재에서 기회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런 기회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잘만 하면 진나라를 앞세우면 이런 기회 하나 통일의 기회가 오고 있어. 그래서 기회에 대로 기회가 이미 우리한테 왔다. 다시 말하면 여부리 눈에 보기에는 진나라만큼 남은 나라를 지배해갖고 강제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진나라만 데 없다. 그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면 면대 그래서 바로 생각이 나서 그때 이게 써먹는 뭐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앞세워야 할 누구냐 좋은 나라의 지금 인지를 대표해 있는 이인을 내가 만나봐야겠구나. 그래서 면대 이 불쌍한 초라한 이인을 딱 잡아갖고 그놈만 만나면 무슨 거지? 이인한테 힘을 실어줘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이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키워서 잡아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는 의식도 바로 여분이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뭐냐? 20번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종우 백도요 일개 전립점 전립점은 끊어갖고 새로운 입장을 들어가는 거죠. 그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끝내는 결국은 자기가 끝내는 조도로 이 길을 차지해야 할 사람은 나요. 종우 조도로 일개 전립점 전환점을 차지할 사람은 그리고 전환점에 찾았으면 거기 뛰어 들어가고 전환점을 돌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하는 생각을 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 진나라에 들어가서 진나라를 붙잡아 키워갖고 진나라를 통해서 진나라 이름으로 통일하게 하고 내가 뒤에 조정해갖고 거기서 권력이 들어갔다 생각을 여부리가 했다. 그러고 보면 여부리가 얼마나 큰 야심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한 줄만 더 있다. 그리고 나서는 돌파 끝까지 딱 생각해갖고 그래서 하나 제 여부리는 금부주 경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말하는 무엇이 금부주 경탄을 금을 수가 없다. 경탄은 아주 깜짝 놀란 그 깨달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무엇을 보고 깨닫고서 이것이 바로 말하면 이인이라는 사람을 내가 부려먹으면 요놈을 왕자를 만들면 요놈을 통해서 내가 진나라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기가 막힌 물건 하나를 잡았다는 생각을 한 것이 바로 타는 불금주 경탄을 멈출 수가 없어. 엉에 이렇게 좋은 탄수를 내가 키워야지 야심 생겼다 그 말이야. 그래갖고 그놈을 한 말로 말하면 뭐냐면 기화가급 저기 김 선생님 이것을 기화가급을 한번 쉽게 말하면 멋지게 그래봐. 기화가급 뭐라고 했으면 기화가급 기가 막힌 물건이야. 기가 막힌 물건 하나 찾았어. 진짜로 하나 지금 보배 하나 잡았네. 땡 잡았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와 가는 갖다는 살 것자는 그냥 잡을 것자도 쓴단 말이에요. 하나 지금 기가 막힌 물건을 하나 내가 찾았네. 찾아냈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 기와 가가 바로 여부리가
여불이 눈에 띈 것은 여불이는 장사꾼이요. 장사꾼 눈에 띈 것은 여러분을 키워갖고 어떻게 해서 키워갖고 잡아먹을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키우기만 하면 천하를 먹는데 미끼가 된단 말이에요. 천하를 잡아먹는 용을 잡는 낚시 미끼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여불이는 시상이다. 여불이 장사꾼이다. 그래서 기와 가가 기가 막힌 물건 하나를 찾아냈다 하는 말은 뭐냐. 이것은 본색이 당행즉화. 장사꾼한테서 장사꾼의 범색, 원래 장사꾼의 마음자리에 장사꾼 범색에서 나오는 행적화가 당행적 장사꾼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이 뭐냐 보자면 파는 이미 그 장사꾼 여부리는 이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여동 희귀적 화물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화물 물건이란 말이에요. 장사꾼이 게 상품이란 말이에요. 화물 기가 막힌 희귀적 말로 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희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이 사실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이 그 다음에 뭐 있냐 그러면 둔적 기회. 그래서 여러분 난 모르게 원래 둔적이란 말 딱 감춰갖고 그럼 매점에서 지 창고에다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지 것으로 지가 매점에서 둔적 찾아갖고 지가 독차지해갖고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창고에다 감춰놓고 여러분 이용의 물품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둔적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둔적이라고 그냥 둔적이라고 합니다. 둔적기의 놈을 자기가 알도록 딱 전혀 넌 모르게 혼자 독점해서 이게 잡아갔다가 기방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래 갖고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사기 기회를 보아서 인면에다 샀다는 살필 샀다는 기회를 보아서 이 고가 매출 기회를 보면 이 상품이야말로 엄청난 고가 매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품 고가 매출은 뭐예요? 만약 이 사람이 진나라 왕이 되어보면 진시황이 되어보면 상품 중에 최고왕 상품이 되는데 그까지는 진시황이 생각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갖다 두고 사기 키트를 모아서 차안들을 모아서 이 고가로 매출하면 팔아먹어야 한다. 그렇다 팔아먹어. 아까 말한 7국 6국에다가 전 세계에다가 전 중국에다가 그 왕을 시황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팔아먹으면 시황 팔아먹으면 대가는 지가 독점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유명한 거죠. 그래서 발로 장사꾼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산이 없었다. 그래서 여부리는 그 정직 배견이나 어른으로 보면 현이라고 했잖아요. 배견 이인을 정식으로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현이라면 아래에 현자예요. 정식으로 이제는 하나 깨진 붙잡은 인질놈이 아니라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으로 해서 대우를 해준 다시 말하면 여부리가 처음으로 진나라에서 제일 큰 인물을 대우를 해준 사람이 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래서 됐고 인사를 하고 나서 개분견산 문을 열고 이 앞에 큰 산이다. 이것이 큰 산이다 하는 것을 개분견산 이 인물이 이렇게 계산해놓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진나라에서 처음 통일 왕이 되면 얼마나 큰 산이요. 그 큰 상품이 된 것을 여기서 발견했다 말이에요. 개분견산이라는 말은 큰 산이 제일 높은 산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 개분견산이다. 그렇게 그 말을 해갖고 이제 이인을 반복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향, 이인, 보증 그러면서 바로 여부리는 이인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잘 키워놓으면 당신이 진나라 왕이 돼야. 진나라 왕이 되면 천하의 주인이 돼야. 그럼 내가 천하의 주인인 당신을 내가 보필해주면 나는 얼마나 당신한테 도움이 된 사람이고 인간한테 도움이 된 사람이다. 그 말은 문을 열고 보니까 당신이 앞에 나타나는 큰 산이다. 그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설명하고 문 앞에 큰 산이 나타난 것을 보았으니까 내가 틀림없이 당신이 잘 되고 있다고 보증을 한다. 이 얘기를 여부리가 했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리한 이인은 저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인한테다가 여부리가 한 말이
여부리 나는 이 여부리는 능광 능광 능광대 미적 민정 우리 문 앞에 나타나는 큰 높은 흔히 큰 빛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큰 인물로 설 사람이다. 그래서 이건 너는 내 문 앞에 나타나는 문정에 나타나는 큰 관, 빛난 큰 산이다 라는 이유로 설명을 했다. 이 말을 보고 있던 이인이 그 말이 뭘 그래? 이인은 머리가 염려니까 벌써 딱 알았고 나 이용해 문다고 뻥치지 마. 그 말로 한 소리가 뭐냐면 이인이 그것이 말이 돼? 이 의심이 된단 말이야. 의심을 품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웃으면서 말이 무엇이 그래? 그 말로 웃으면서 말이에요. 산이요 생각해봐. 그 다음 민재기가 이는 해선거 광대 차기적 문정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땅히 이는 해 마땅히 선 그 광대 차기적 문정 자기 네 집 앞에 있는 문 앞에 있는 그 큰 빛을 봐야지. 저 앞에 있는 큰 산부터 보려고 생각하면 네가 잘못 생각하냐. 쉽게 말하면 너는 기껏해야 본다고 해서 지금 네 문 앞에 있는 바닥바닥에 있는 넓은 들판을 보는 것이지 네가 저거 뭔 산까지 네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는 마음이 앞설 뿐이고 너는 그 실제로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비꼬아서 지금 하늘 찌르는 이 얘기를 그 순간에 이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인이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쉽게 찾아야 할 것이 네 앞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난 이미 깨져야 할 존재일 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네가 지금 광대의 것을 파괴했다고 쓰느냐. 그렇게 반론책이 없다. 그 말 뭐냐면 재래 광대적 아적.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너를 밝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그쪽이라 끄집어 가야 하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발견하고 방이라고 설명하냐. 그 말을 끈을 찔러서 너는 네 할지도 못하면서 내가 무슨 뭐 이것처럼 떠들고 있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부리가 그 말을 듣고 아니요 나는 네 가치를 내가 충분히 알아. 그 말을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부리가 그 말을 듣고 한 얘기가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네가 지금 나를 그 체제를 만들기 전까지는 난 가치가 없어. 그 말로 이인이 반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 여부리가 한 말입니다. 이인은 유소훈이 내가 너를 알고 있는 너 가치에 대해서 너는 몰라. 그 말 바로 니는 유소훈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너는 몰라. 나는 안다. 그 말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아적의 문정 내 문 앞에 있는 것은 단지 수요 등 이적 문정 광대지 후다. 그러면 내 문 앞에 있는 것이 더 빛나는 가치를 발휘하려면 뭐있냐. 그러면 먼저 너를 저 앞에다가 높이 떼어놓고 봐야 그 다음에 네가 올라가야 그 밑에 너를 올려준 나도 역시 빛나서 뒤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 쉽게 말하면 내가 값치가 올라가고 네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네 값치를 올려놓으면 나는 네 값치 따라서 나도 올라간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묶었다고 몰라도 뜻으로 볼 때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지막 줄 설명해 봤다. 여부리가 말합니다. 너는 유소부지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너는 몰라. 근데 너는 뭐 있냐? 어디서 있냐? 아적 정문에 우리 집 문 앞에서는 문정에서는 수요 등 이 니적 문정 광대 이후에 우리 내 문 앞에가 빛이 날라면 뭐냐면 네가 올라가야 여러분들 수요 니적 문정 네가 갈 길 앞이니 광대가 빛이 크게 떠오른 밤에 너를 떠버리라 젖었던 우리 집 문 앞에도 빛이 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는 네가 올라간 다음에 내가 빛이 나는 것이지 내가 올라간 다음에 너를 빛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너는 네 가지고 있는 가치가 모르고 있어. 난 가치를 알아. 가치를 알려면 너를 앞에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네가 올라간 다음에 나 너를 이용해서 나 또 올라갈 생각을 하는 것이야.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여부리의
알아먹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이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말을 설명 마지막 부분 뭐냐면 네 문 앞에 너를 크게 빛나게 한 다음이라야 우리 문 앞에가 빛이 난다. 그것이 제유 가능 관계. 너를 빛을 내게 한 다음이라야 우리 문 앞에 빛이 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 말 그걸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한 대목이 111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하고 오늘 시간이 넘어가고 다음에 너무 늦어졌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래서 이게 끝낼 거라고 합니다. 근데 뭘 아침 111페이지 첫 줄 보십시오. 이인이 유겸령 회료 이 대목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너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올라간다. 그 한 말을 듣고 나서야 영년이인이 바로 머리가 탁탁 머리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영이 이인한테 생각이 들어왔다. 그 말은 이인이 유겸령 회료 겸령 명령이 올바른 생각이 뛰어난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회료 머릿속에 그 말 뜻이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들어오게 됐단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은 여부리가 아까 말하자면 여부리가 한 얘기를 갖다가 뭘 그래 너는 나 더 다음에 올라간 것이 없으니까 여부리가 한 얘기는 네가 올라간 다음에 너를 올려놓고 내가 집착한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말을 여부리가 다시 한번 이인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영년 이인이 112페이지 첫째 줄 보자면 이인이 유겸령 회료 겸령 머리에 딱 들어오는 바 영득한 점이 있어서 영이란 말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이에요. 그 말 뜻을 이해한 대목이 머리에 들어오게 해서 회료 그 다음에 알아듣게 되어가고 그 의미를 알아듣게 됨으로 해서 곧바로 변근 여불위 장담 그래서 바로 여불 옆에 근은 가까이 갔으면 바로 곧바로 여불 옆에 가갖고 마음을 열어놓고 장담 속에 있는 얘기를 펼쳐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추심 치 이게 여불이한테 당신 뜻을 내가 추심을 치복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나 따라가겠습니다. 한 말을 알아듣고 나서 그대로 했죠. 나 따라갈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득 투기기 힘입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기회가 마음이 힘이 마음속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된 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부리가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내용에서 그 뒤에 그 다음 문제가 설명하다 뭐냐면 이게 만약에 당신 하던 대로 따라가면 내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끝이냐 그랬더니 바로 이 기회에 안군의 제일 사랑하는 부인인 하양 부인한테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하양 부인한테다가 그 20명이 넘는 아들 중에서 제일 좋은 놈 하나는 받아야 한다니까 그 중에 하나인 자기를 하양 부인의 양자로 친자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놈을 효도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여기 이 일은 하양 부인의 아들인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안꾼 아들이 되게 해갖고 그놈을 갖고 세자자를 만들어 갖고 오면 전체 거기다가 여부리가 돈을 꼬라박아 놓으면 그로 인해서 여부리도 크고 하양 부인도 크고 아까 말한 이인도 크고 그다음 안꾼도 크고 그래갖고 결국은 약점수정이인 여기 이인이 여러 요소들을 결합시켜가지고 결국은 진나라의 태자가 되게 되는 방향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투합되어졌다는 내용이 여기서 설명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로 몇 시간이 넘었으니까 오늘 몇 친구? 6월 1일 6월 1일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이